26년 동안 제 이름보다 더 많이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증오의 이름이죠. 오늘 길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26년 전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사기 결혼의 장본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바로 그 여자. 그런데 세월에 호되게 당한 듯 늙고 초라해진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복수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길고 길었던 제 증오의 끝에서 복수와 용서, 그 갈림길에 서야 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6년 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성실하게 일해서 마련한 작은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이유였던 그녀가 있었으니까요. 웃을 때마다 눈이 예쁜 반달 모양이 되던 사람, 숯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졌던 그녀.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따뜻한 마음에 첫눈에 반했고 몇 번 만나지 않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졌죠. 그녀는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저희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함께 꿈꿨습니다. 정말이지 그녀와 함께라면 세상이 온통 분홍빛으로 보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저에겐 곧 진실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으로 이사하던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홀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덧붙이더군요. 지인이 아주 유망한 해외 투자 사업을 제안했는데 딱 한 번만 성공하면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우리 미래까지 보장될 수 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인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사랑에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던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는 말, 그녀의 눈물. 그 모든 게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려고 모아둔 전세금에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아서 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정말 고마워요. 평생 당신에게 갚으면서 살게요. 저는 그 약속을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믿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건넨 지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결국 집주인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땀으로 채워넣었던 가구들, 우리의 추억이 깃든 소품들, 그리고 그녀의 모든 흔적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나이, 주소,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녀는 그냥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짜인 사기극이었다는 걸요. 사랑, 눈물,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게 저를 올가매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모든 걸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사람들은 저를 어리석게 사기당한 놈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고 극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그녀 얼굴을 떠올리며 증오를 되새겼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지독한 복수심이 당시 저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26년, 강산이 2번 반은 변했을 기나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저는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제 삶을 다시 일으켜야 했습니다. 막노동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텨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고 성실함 하나 믿고 달리니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26년 전의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시퍼렇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꽤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가 떠오르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긴 했지만 그 증오심도 세월에 많이 달아 무뎌진 듯 했습니다. 이젠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 정도로 여기며 살았죠. 모든 게 그렇게 잊혀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바로 오늘 길 위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오래된 시장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좌판에 시든 나무를 늘어놓고 파는 한 노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검버섯이 가득한 얼굴, 깊게 팬 주름, 힘없이 풀린 눈동자. 누가 봐도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어딘가에 제가 26년간 하루도 잊지 않고 증오했던 그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은 확신으로 바뀌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지연. 바로 그녀였습니다. 한때 제 세상을 빛내주던 그 얼굴은 어디 가고 세월과 가난에 찌든 낯선 노파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26년간 억눌렀던 모든 증오가 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신이 내게 복수할 기회를 주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구석에서 나무를 팔아 겨우 하루를 버텼고 해가 지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지하 단칸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가능한 모든 법적, 비법적 복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을 시장 사람들 앞에 낱낱이 폭로해서 그녀가 기댈 마지막 곳마저 빼앗아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마음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들끓었고 심지어 묘학한 쾌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기 행각을 조목조목 적은 유인물을 손에 들고 그녀의 지하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는데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나물 판 돈 이거 전부 드릴게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거친 남자의 목소리. 이 늙은 여판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26년 전 네가 그놈한테서 뜯어온 돈 그거 다 어디 가고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그때 네 애미 애비 목숨값으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그 충격적인 대화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엿보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내민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낚아채더니 욕설을 퍼부으며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에서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녀의 눈물, 사랑 고백. 그중 일부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정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유인물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울던 그녀는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미안해요. 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채비 때문에
조직폭력배들에게 협박을 당했고 그들이 그녀를 이용해 사기 결혼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제게 느꼈던 감정이 전부 연기는 아니었지만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돈을 훔쳐 달아난 그날 이후 그녀의 삶 역시 지옥이었습니다. 돈은 모두 빼앗기고 평생 그들의 감시 아래 죄책감과 공포에 떨며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6년간 꿈꿔왔던 통쾌한 복수의 순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그저 저와 똑같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망가져버린 또 한 명의 불쌍한 사람이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녀를 향한 증오는 연민으로, 분노는 허무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증오의 사슬에서 저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었죠.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그녀 앞에서 보란듯이 제 삶을 잘 살아낸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를 용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던 저 자신을 비로소 용서하기로 했다는 것.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정말 2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 과거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내 인생의 26년을 앗아간 사람,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